요즘 이런 경험 해 보신 적 있나요? 분명 몸은 반응했고 흥분도 느껴졌고 순간은 분명 뜨거웠는데 정작 그 마지막 전객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순간 자위할 때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걸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응? 하고 스스로 놀라고 그 순간 옆에 있는 상대의 눈치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내가 뭔가 이상해진 건가? 이제 진짜 정력이 끝난 걸까? 아니면 전립선이 망가진 건가? 하지만 이 현상,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바로 당신처럼 수많은 60대 이상 남성들이 말하지 않는 불안 속에 이 문제를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감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당연하던 일이었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던 쾌감이 어느 날부턴가 모래처럼 흐트러지고 결과는 공허하게 끝나버리니까요. 기계는 움직이는데 기름이 마른 느낌, 그 감정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 관계의 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르게 접근하면 사정 없이도 깊은 쾌감, 전객 없이도 진짜 만족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되찾는 감정의 회복까지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변화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지금까지 어느 영상에서도 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끝까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조상근 씨는 평생을 몫으로 살아온 남성입니다. 튼튼한 손과 강한 허리, 누구보다 일 잘하고 씩씩하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평범한 밤을 보내던 중 그가 멈칫했습니다. 분명 절정에 이르렀다고 느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변했습니다. 아내를 피해 일부러 일찍 잠들고 거울 앞에 서는 것도 꺼리게 됐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비뇨 생식기 건강을 연구해온 의사 김철민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남성 성기능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고 그 안에서 수많은 말 못할 고민과 마주해왔습니다. 조 씨처럼 사정은 느끼지만 전객이 나오지 않는 현상, 우리는 이것을 드라이 오르가즘, 드라이 오게이즘이라 부릅니다. 최근 들어 60대 이상 남성 3명 중 1명꼴로 경험하고 있지만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관리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고요? 대부분 나이 탓이라며 무시하거나 부끄러워하니까요. 중요한 건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고 충분히 회복 가능한 신호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성적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신호. 몸이 보내는 이 변화의 진짜 의미, 가장 먼저 몸이 보내는 이 변화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엔 잘 됐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나 일시적인 피로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속에서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쌓이고 있는 겁니다. 전립선과 정낭의 위축.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은 전립선과 정낭입니다. 이 두 기관은 전객의 대부분을 생성하고 사정 직전 그 액체를 압축해 쏘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관들이 서서히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전립선이 단단함을 잃고 정낭은 축 늘어진 풍선처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러면 전객의 생산량도 줄고 사정 시의 압력도 약해져 결국 나오지 않는 절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여기에 더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욕만 관장하는 게 아니라 전객 생성, 사정 타이밍, 오르가즘의 강도까지 좌우합니다. 그런데 50대를 기점으로 매년 1% 이상 감소하고 70대에 접어들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말 그대로 성기능을 움직이던 연료가 점점 마르는 셈이죠. 혈류의 문제.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게 혈류 문제입니다. 정객을 배출하려면 음경과 골반 주변에 강한 혈액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령이 되면 동맥은 굳고 모세혈관은 좁아집니다. 이로 인해 자극은 있어도 반응이 따라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두뇌는 출발 신호를 줬는데 몸은 아직 시동도 안 걸린 상태입니다. 이를 신경회로의 둔화.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핵심은 바로 신경회로의 둔화입니다. 사정반사는 섬세한 신경신호의 결과물인데 고령이 되면 뇌에서 골반까지 이어지는 신경 반응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흥분은 되었는데 몸은 응답 없음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 가지씩 돌렸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변화들입니다. 두 번째 경고, 나오지 않는 전객이 보내는 위험 신호 전객이 안 나오는 걸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이젠 관계도 드물어졌으니. 하지만 그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몸이 멈춘다는 건 단지 기능 저하가 아니라 정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전립선 오염과 염증, 전객은 단지 성관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몸 안의 노폐물, 오래된 정자, 염증 유발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정화 시스템입니다. 이게 장기간 작동하지 않으면 전립선 내부가 서서히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염증이 생기고 세균이 쌓이며 결국 전립선염이나 정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 없이 진행되는 만성염증입니다. 느낌도 없고 아프지도 않으니 무심코 방치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전립선 조직이 서서히 손상되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 단절, 게다가 사정이 안 되면 심리적 충격도 큽니다. 성적인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이 흔들리면서 대인관계, 부부간 거리,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예보 나 이제 끝난 건가 라는 감정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몸과 뇌를 함께 무기력하게 만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성기능 단절의 가속화, 자위를 피하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차피 안 나오니까 하며 안 하게 되면 골반 근육은 퇴화하고 신경은 더 무뎌지고 결국 완전한 성기능 단절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서 조용히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침묵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멈춘 걸 방치하면 나중엔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만 다르게 접근하면 충분히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잘못된 습관이 만든 감각, 무감각, 신체 변화만큼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습관이 무감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정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그걸 만회하려고 더 강한 자극, 더 빠른 속도,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자위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민해지기는커녕 감각이 점점 더 무뎌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과도한 자극의 역효과, 음경을 세게 쥐고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뇌는 그 강도에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운 접촉이나 부드러운 자극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서서히 느끼는 법을 잊어가고 있는데 당사자는 결과만 쫓느라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이죠. 오늘도 안 나왔네. 더 세게, 더 짧게 해보자. 이런 접근이 반복될수록 뇌는 흥분 신호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재편됩니다. 조급함은 쾌감의 가장 큰 적. 또 하나, 조급함은 쾌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일이 사정을 목표로 설정하면 그 과정은 단지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긴장하고 호흡은 가빠지고 결국 쾌감은 도달하기도 전에 멀어져 버립니다. 쾌감은 조급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느긋하게 감각 하나하나를 되짚는 과정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무작정 세게, 빠르게, 결과만 쫓던 습관을 멈췄다면 이제는 몸과 감각을 되살리는 복원 루틴이 필요합니다. 감각이 무뎌졌다고 느낄수록 자극이 아니라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감각 회복을 위한 3가지 슬로우 루틴, 슬로우 터치, 슬로우 터치. 음경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허벅지, 아랫배, 회음부 같은 주변부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자극하세요. 이건 단순한 예열이 아닙니다. 무너진 감각의 회로를 다시 연결해주는 정비 작업입니다. 몸이 긴장을 풀고 신경이 깨어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복식 호흡과 골반 이완, 자극 전에 호흡을 10번 깊고 느리게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고 내쉴 땐 골반이 가라앉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때 골반, 바닥 근육이 이완되며 사정 반사를 방해하던 불필요한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온열 자극,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따뜻한 수건을 회음부에 얹어보세요. 뜨거울 필요 없습니다. 미지근한 온도만으로도 혈류가 살아나고 신경이 다시 반응을 시작합니다.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 감각은 회복됩니다. 이 3가지 루틴은 자극을 멈추는 게 아니라 쾌감을 되살리기 위한 가장 안전한 재시동 방식입니다. 무리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무엇보다 당신 몸의 리듬에 꼭 맞는 방법들입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반복해온 방식, 일이 그 안에 숨어있는 독성부터 걷어내야 비로소 다시 내 몸의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4번째 열쇠, 식단과 습관으로 호르몬 엔진 다시 돌리기, 감각을 되살리려면 손끝만 바꿔선 부족합니다. 몸속 시스템 전체를 깨워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중심엔 바로 먹는 것, 식습관이 있습니다. 1. 전객 생산을 위한 필수 영양소 아연, 전객 생성의 핵심이 되는 미네랄로 부족하면 선교과 사정력 모두 떨어집니다. 굴, 쇠고기, 호박씨에 풍부하죠. 특히 아침에 삶은 계란과 김의 굴젓 한 점, 여기에 미지근한 두유 한 잔만 더해도 하루 아연 권장량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 혈관을 넓히고 성기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는 아미노산입니다. 두부 만모, 삶은 닭가슴살, 바나나 1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령자에게는 부담 없는 조합이면서도 몸은 확실히 반응합니다. 비타민 E, 세포 노화를 막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도와줍니다. 아몬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를 곁들인 샐러드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상쾌해지죠. 약이 아니더라도 하루 2끼 식단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쾌감은 이미 식탁에서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2. 호르몬을 깨우는 3가지 생활습관 감각이 깨어나고 식단이 바뀌면 이제 남은 건 몸 안의 엔진, 호르몬을 다시 돌리는 일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사정, 선욕, 자신감까지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엔 급격히 줄어들고 그게 성기능 저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 호르몬은 약 없이도 매일의 습관만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수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테스토스테론은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자고 최소 6시간 이상 숙면을 유지하세요. 자기 전 스마트폰은 끄고 불빛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전객량은 달라집니다. 아침 햇살 걷기, 아침 10분만 바깥을 걷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는 낮을 인식하고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시작합니다. 특히 하체 중심의 가벼운 걷기나 계단 오르기는 골반 혈류를 자극해 성기능 개선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하루 10분 회복, 운동, 여기에 하루 10분 다음 3가지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회음부 스트레칭, 무릎을 접고 앉아 양쪽 다리를 천천히 벌려 음경과 항문 사이의 근육을 이완시키면
전립선과 사정 관련 신경이 다시 깨어납니다. 골반 이완 호흡,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복식 호흡을 하며 골반을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어 흥분과 이완의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사정 없는 자위 루틴, 목표 없는 자극은 긴장을 풀고 감각 회복에 더 좋습니다. 그저 몸이 반응하는 대로 따라가며 결과보다 감각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약도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의 선택이 성기능 회복의 열쇠가 될 뿐입니다. 하루 10분의 습관만으로도 몸은 바뀝니다. 5번째 혁명, 뇌를 쓰는 오르가즘의 재발견.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쾌감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정이 없다고, 전객이 안 나온다고, 쾌감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걸 몸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쾌감의 시작은 뇌, 쾌감의 시작은 성기가 아닙니다. 뇌입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그걸 해석하고 흥분시키는 건 결국 뇌와 신경계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 나이가 들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하지 않아 잠들어 있는 것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감각을 명령하는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지와 호흡의 힘, 그 첫걸음이 바로 이미지화입니다. 눈을 감고 과거에 뜨거웠던 순간, 온기가 느껴졌던 접촉, 그 사람의 호흡, 온도, 피부의 결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 상상만으로도 뇌는 신경 호르몬을 분비하며 몸 전체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복식 호흡을 더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회음부와 골반의 이완을 함께 의식하세요. 그러면 감각의 통로가 다시 열리고 사정없이도 오르가슴과 유사한 흥분의 파동이 올라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참는 성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성적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다시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당신의 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쯤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변화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전객이 줄었다고 성생활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몸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 쾌감의 본질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남자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오냐, 안 나오냐, 딱딱하냐, 아니냐, 그런 숫자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성의 척도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느끼는 감각, 마음의 온도, 자신을 다시 받아들이는 시선입니다. 열의 성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이고 인간관계의 연결이고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 회복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 마음을 건드리는 단 한 문장이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야구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